How's it go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자, 여러분 리얼오픽의 초급 강좌 오신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저희 초급 강좌는 10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10강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청하는 강좌는 1강이고요. 자, 1강 보시면은 IL에서 IM1은 하루에도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리얼오픽은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강의는 초급이고요. 초급은 저희가 IL에서 IM1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놨어요. 보시면은 하루에도 충분하다고 되어 있죠. 매 강의가 저희는 초급이건 중급이건 상급이건 1강은 항상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학생들이 다소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러면은 약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대충 시청하고 2강 본격적인 강좌로 들어가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오픽 강좌들이랑 리얼 오픽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오리엔테이션을 정말 집중해 가지고 시청을 하셔야 되고 한 번의 시청만으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까먹었다 싶을 때 오리엔테이션을 좀 많이 자주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오픽 등급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저와의 어떠한 약속이 있어요. 굉장히 짧게 들어갈 거고요. 3번부터 5번까지는 오픽은 어떤 여러분들이 뭐 어떤 항목들을 고르시면은 그 고른 것들 안에서 랜덤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무거나 고를 수가 없어요. 즉 멘토의 팁이 필요할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질문 유형이 있거든요. 어떠한 질문이 자주 나오는지 우리는 그 유형을 공략하고 굉장히 방대한 양을 공부하지 않아도 유형만을 공략하면 여러분들이 리스닝이 그다지 좋지 않아도 문제를 알아듣고 답변하는데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팁을 전수를 해드릴 거고 뭐 돌발 질문 같은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픽 등급을 보시면요. 자기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오픽은 여기 있죠. 오픽의 뒤에 붙는 C의 약자는 이제 컴퓨터예요. 즉 IBT 기반으로 보는 시험이겠죠. 굉장히 많은 등급이 있는데요. 보면은 Novice, Intermediate, Advanced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우리가 이거 약자를 쓰잖아요. 뭐 NL이 있고 NM이 있고 NH 이런 애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 Novice라는 요 등급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떠한 수업을 듣지 않고 그냥 가서 봐도 솔직히 숨만 쉬어도 나오는 점수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NH 나왔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굉장히 낮은 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분명히 구도가 잘못된 거예요. 단순하게 굉장히 많은 양만을 암기하고서는 봤다고 하면은 괘씸죄에 걸렸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동일한 스크립트를 너무나 많이 외워가지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termediate Low. IL이라는 이러한 등급부터 사실상 우리가 어떤 이력서에 들이밀 수는 있는 등급이기는 해요. 그쵸? 그래서 초급 강좌는 IL에서 자, IM1은 우리가 1, 2, 3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10개의 강좌만 들어도 IL에서 IM1은 쉽게 취득을 할 수 있다라는 구도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IH와 AL 굉장히 어려운 강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공략해야 되는 거는 IL에서 IM1이에요. 자, 본인 실력 인정하는 게 먼저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저한테 이제 뭐 1대1 문의로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뭐 영어를 안 한 지 한 10년이 넘었다. 15년이 넘었고 토익 점수가 너무 낮다. 그래도 딸 수 있냐? 이렇게 막연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초급은 영어를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단 ABC도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 약간 좀 7, 80대 노인분들처럼 그 정도의 영어 실력으로 그거는 힘들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픽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떻든지 간에 제가 IL에서 IM1은 하루에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약속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따기 위해서 일단은 저와의 약속이 있어요. 뭐 스피킹 시험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야 된다. 되게 고득점을 딸 수 있는 표현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등등등의 얘기들이 있죠. 물론 IH나 AL을 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량의 고급진 표현을 써야겠죠. 그렇지만 초급에서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짧게 답변해도 등급이 나옵니다. 많은 양의 암기는 별로 필요 없어요. 암기는 하지만 무조건 필수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급을 따기 위해 가지고 리어로픽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암기량은 30줄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30줄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정도 난 당연히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열정 변치 말고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시고요. 뭐 거짓말을 당당하게 하고 뻔뻔하게 하고 쫄지 말고 자신 있게 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오픽은 15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론 난이도를 2를 측정을 하면은 12개의 문제가 나오지만 15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승리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토익같이 라이팅 시험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2번을 골랐다가 아닌 것 같아 3번을 해야지 이렇게 되겠지만 스피킹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약간 문제를 들었는데 갑자기 쫄아서 무언가 옆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까먹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5개의 문제 중에서 몇 문제 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상 무언가 내가 모르거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좀 당황하거나 아니면 미안한 척을 하죠. 근데 절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당당하셔야 돼요. 약간 오리엔테이션은요. 여러 가지 오픽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이랑 리얼 오픽의 오리엔테이션은 조금은 달라요. 리얼 오픽에서만 맞는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약속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돈 투자해가지고 강의 듣고 시험료 내고 다 우리가 하거든요. 즉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갑과 을은 존재하죠. 우리가 갑이란 얘기예요. 채점자가 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당당해야 돼요.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면 그거에 짜증을 내고 뭐야 얘 이래야지 죄송한데 이렇게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응용력 필요하다라는 거는요. 물론 어떤 하나의 문장을 가르쳐 주면은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단어나 아니면 뭐 형용사나 이 정도는 바꿔 주실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매 강좌마다 답변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다양하게 제가 예문을 넣어 놨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백그라운드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오픽은 한 60개에서 70개가 넘는 여러 가지 서베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오른쪽 상단에 꼭 12개 숫자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픽 시험을 보셔도 똑같은 말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한 요 정도쯤에 오른쪽 상단에 몇 개 클릭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이 숫자를 꼭 12개를 확인을 하라는 얘기고요. 보면은 1번과 3번까지 있죠. 1, 2번은 여러분들의 신분을 물어보는 거고요. 3번은 여러분들의 거주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얘네들도 물론 골라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 12개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보시면은요. 일 경험 없다고 우리는 해놨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학생도 아니에요. 즉 우리는 무직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제가 가끔씩 이제 뭐 기업체 출강을 나가거나 해서 우리는 무직을 골라야 돼요 하면은 기업분들은 막 저 뭔 소리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관없어요. 왜냐면 채점자한테 가는 거는 부여받은 질문과 여러분들이 녹음한 답변만 갈 뿐이지 어떠한 프로필도 가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똑똑하게 공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꼭 혼자 산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어려운 것들을 조금 줄인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때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필수 항목을 이렇게 골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쭉쭉 나오겠죠. 4번에서 7번 여기에서 12개 이상을 선택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 몇 개? 12개를 확인해라 라는 거고요. 여가 활동에서 우리는 뭐 하냐면 영화 보기, 콘서트, 공원, 해변, 커피숍 가기를 고릅니다. 일단은 요거를 골라 놓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서베이잖아요. 서베이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중에서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오픽들은 자 우리가 이거 골랐으니까 여기에서 나온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질문이 나오면 이런 스크립트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럼 학습자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어떻겠습니까? 100%겠죠? 저것만 난 외우면 되겠구나. 이거 수업 되게 괜찮다. 본인이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건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당 만약에 스크립트가 3개라고만 해도 12개 곱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빡센 고등교육을 한국에서 마쳤다고 해도 힘들어요. 우리는 그런 구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단 커피숍을 고르나 영화 보기를 고르나 어떤 거를 고르나 유형이 있어요.
어떠한 애들이 출제가 돼도 2번은 무슨 유형, 3번은 무슨 유형의 이런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리어로픽에서는 그 알고리즘을 공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상 고르는 서베이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단 리어로픽에서 진쌤이 이런 거를 고르세요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쉬운 것들을 제가 암기하라고 놓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서베이를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취미나 관심사에서는 우리는 음악 감상을 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 있어요. 운동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인데 여러분 운동에 룰이 있는 운동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문제에서 그 운동의 룰을 설명해 보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걷기, 헬스, 조깅 등은 룰이 없죠. 그 다음에 휴가 출장에서는 집에서 보내는 휴가, 국내 여행, 해외여행 이렇게 고릅니다. 알겠죠?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다 외워야 될 것도 아니고요. 리어로픽은요, 여러분, 암기량이 현저히 적은 대신에 굉장히 짧은 암기 문장들만을 가지고 이것 썼다, 저것 썼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였다 하는 훈련이 많이 들어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암기량으로 되게 즐거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은 지겨울 경우는 있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걸 계속적으로 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은 양을 암기하고 항상 신선한 강의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은 적게 공부하고 조금은 매일매일 똑같이 이것 썼다 저것 썼다 해서 조금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이걸 공부할 것이냐. 당연히 후자 아닐까요? 일단 항상 학생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암기잖아요. 그쵸? 제일 학습자의 입장에서 봐서 힘들 것 같은 경우를 그거를 다 줄여놓는 스트레스를 줄여놓는 그게 리어로픽의 묘미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신분에서는 무직을 누르면은 이제 5년간 수업 들은 적 없어요. 무직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일 경험이 없고 학생도 아니오를 누르면은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미친 5년간 수업 들은 적 없음. 혼자 살고요. 이러한 애들을 쭉 고르게 됩니다. 오케이.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딱 골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과정에서는 셀프 어세스먼트라고 해가지고 난이도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돼요. 내가 내 실력을 모르는데 어떻게 난이도를 측정을 하냐. 여러분들 제가 다 골라놨고요. 여러분들은 3 혹은 4로 고르게 될 거예요. 어떨 때 3, 어떨 때 4 이거는 그냥 강의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은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3정 아이고 여기 2구나. sorry. 3을 고르게 되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겁니다. 3을 고르게 되는데 3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그냥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IL에서 IM1이에요. 다들 저는 그것도 안 돼요. 저는 그때 열심히 공부하는데 NH 나왔다니까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지만 다 그거는 구도가 잘못됐던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가 굉장히 흔치는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은 아는데 오픽이라는 시험을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런 팁을 모르기 때문에 그 등급이 안 나온 것뿐이에요. 믿으시고 초급은 저랑 같이 하루에도 충분하니까 일단 3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시험 화면이에요. 이게 이제 에바의 얼굴인데 물론 요 이미지는 이제 시험 화면이랑 유사하게 구성을 한 거고요. 에바는 이렇게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이러한 아바타 모양의 여자가 면접관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플레이를 누르면 계속적으로 뭔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보시면 1번부터 15번까지 15개의 문제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이 있고요. 여러분 오픽은 뭐 되게 다른 우리 이제 라이벌 시험이 토익 스피킹이잖아요.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토익 스피킹은 문제를 한 번 듣고 문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답변을 해요. 즉 내가 원할 때 플레이를 누르고 내가 싫으면 잠깐 기다리고 이게 안 돼요. 하지만 오픽은 매 1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가 전부 다 플레이 버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르지 않으면 시작을 하지 않아요. 즉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40분을 다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안에 15개 문제만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몇 분을 해야 되냐 되게 궁금하다 이런 것들도 다 강의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플레이를 눌러요. 그러면은 뭐라고 나오겠죠. 1번은 단연 자기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하고 여기에 팡 터지면서 리코딩 버튼이 나와요. 그러면 이 플레이 버튼이 뭘로 바뀌냐?
리플레이 버튼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리플레이 버튼을 다시 눌러요. 그리고 듣지 말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팡 터지면은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막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답변이 다 끝났다. 그러면 넥스트를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했던 답변이 녹음이 되면서 저장까지 되고 리플레이 누르면 1번에서 2번으로 가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2번에서도 플레이 누르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면 2번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진쌤이 알려주는 2번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유형은 알고 있어. 그럼 그 유형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누르고 마찬가지로 3번, 4번 이렇게 15번까지 푸는 거. 굉장히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게 오픽이라는 시험 영어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유형이 조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떤 유형이 나오냐? 리스닝 여러분들 힘들죠? 아무리 빡빡하게 암기하는 거,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궁극적으로 나는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푸냐? 이런 얘기가 되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리스닝이 잘 안 돼도 우리는 유형을 파악하면 일단 50%는 먹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난이도가요. 3, 4 기준에서의 유형과 5, 6 기준에서의 유형은 다릅니다. 자, 우리는 초급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3 혹은 4를 골라요. 그랬을 때 나오는 유형은 이렇습니다. 일단 1번은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마 10강 때 할 거예요. 즉 우리는 자기소개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 이유도 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2, 3, 4 한 덩어리, 5, 6, 7 한 덩어리 이렇게 해서 몇 개의 덩어리? 5개의 덩어리가 있죠. 오케이. 보면은 뭐 묘사, 세부묘사 경험, 묘사, 세부묘사 경험, 묘사 경험, 롤플레이 경험, 묘사, 롤플레이. 보면 어느 정도 되게 비슷한 맥락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면 2번이나 3번이나 4번에 우리가 하나의 토픽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골라놓은 거 있죠? 요런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 중에서 랜덤으로 여기에 뭐 콘서트 가기가 있었다. 그러면은 콘서트 가기가 2번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3번과 4번도 콘서트 가기가 나옵니다. 한 번 이렇게 나오면 콘서트는 나중에는 나오지 않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2번을 풀기 전에 무슨 토픽인지는 몰라. 근데 분명히 유형이야. 묘사야. 그러면 진쌤이랑 공부했던 묘사의 유형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딱 듣겠죠. 답변을 해요. 3번에 왔어요. 플레이를 누르기 전에 뭘 생각해요? 얘는 콘서트에 대한 세부 묘사야. 그럼 세부 묘사에 대한 거 생각하고 누르고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리스닝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딸려도 일단 내가 토픽을 알고 있고 유형을 알고 있으면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감이나 불안함이 덜 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부분들을 공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고 아까 전에는 보여드리지 않았던 이런 돌발이라는 유형이 있거든요. 돌발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르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픽을 한두 번쯤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돌발에 되게 민감하고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학원이나 인강에서는 나한테 배우면은 최신 돌발을 알려준다라는 거를 써요. 그렇죠? 물론 최신 돌발, 요즘에 자주 출제되는 돌발이 나오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돌발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어쨌든 간에 얘가 나오건 우리는 뭐 유형에 의존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 유형을 따라가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 만약에 독서가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는 돌발이야. 그러니까 니는 독서를 연습해. 미친 듯이 외웠어요. 근데 무조건 돌발이 본인한테 독서가 나온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내가 미친 듯이 독서를 해놨는데 나는 독서가 안 나오고 외식이 나왔어. 그럼 그거 어떻게 책임지게요? 최신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릴라이언해서 그것만 배웠다가는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돌발 때문에 그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나올 건 정해져 있는 유형의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묘사는 어떤 유형이고 내가 알려주려는 유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묘사랑은 묘사와 세부묘사로 구분이 되고요. 되게 쉬워요. 그냥 물어보는 장소, 뭐 사람, 사물에 대해서 야 그거 묘사해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세부 묘사는요. 앞에 물어봤던 묘사 질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만 여러분 지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험이라는 거. 이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겠습니까? 과거 일이기 때문에 시제를 굉장히 잘 써야 돼요. 경험은요. 최근, 최초, 인상 깊었던 경험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상 근데 똑같은 그냥 다 경험이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보면은 문제 해결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고득점을 따야 되는 IH나 AL반이 있으면은 문제 해결 경험은 무조건 그 어떻게 내가 과거에 해결을 해줬다라는 해결점을 제시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롤플레이 유형이라고 있어요. 롤플레이는요, 여러분 보면 난이도 3, 4 기준으로는 11번, 12번, 15번 딱 명확하게 이렇게 세 문제만 나오고요. 롤플레이의 종류는 정보 요청, 문제 해결, 단순 질문이라는 유형이 3개가 있는데 하나씩 나와요. 11번이 정보 요청 하나, 12번이 문제 해결 하나, 15번이 단순 질문 하나.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롤플레이도 우리가 대단하게 연습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유형은 뭐다? 묘사와 경험입니다. 얘네만 빡세게 공부를 해놓으면은 돌발이건 롤플레이건 뭐든지 간에 우리는 다 퉁칠 수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지금은 들어가진 않을게요. 어차피 롤플레이 강의 때 제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리뷰를 들어가면은 유형 파악이랑 자신감만으로도 획득할 수 있는 게 IEL에서 IM1 정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길게 말할 필요 전혀 없고요. 본인 문장은 아는 만큼만 넣으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알려주는 암기의 문장도 당연히 암기해서 쓰셔야겠지만 그 문장 뒤에 자기 실력의 문장이 붙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실력이 없다라고 해도 그 실력만큼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The park is really peaceful and beautiful. 공원은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워요라는 내가 암기하라는 문장을 줬어요. 그러면 그 문장은 여러분들께 아니기 때문에 암기한 티가 분명히 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본인 실력의 문장이 붙어야 되는데 만약에 현저히 영어 실력이 별로다. 그러면 The park is very peaceful and beautiful. So I'm very happy. 이런 식의 것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걸 따면은 그걸 얘기하면 점수를 줘요? 이게 별론데 이 구도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의 문장이 들어가야지만 스폰테이니어스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폰테이니어스는 즉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채점자가 바보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분명히 이건 암기한 거라고 생각하면 NH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여야 돼요. 오픽은 뭐다? 쇼다. 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할 거고요. 어려운 세부묘사는 그냥 스킵하라고 한 거,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세부묘사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그거를 열심히 잘하려고 하거나 뭐 버벅거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하면 넘기는 거를 우리는 쿨하게 받아들인다. 이 구도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초급 강좌의 첫 강의인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곱씹어서 시청을 하시고 1:1 문의로도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2강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강의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뭐 프린트 해야 될 것도 있고 등등등이 있을 거예요. 2강 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저는 그러면 2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and I'll see you guys later.